좀 약간 살짝 달랑달랑 거렸어요 이게. 예, 요거 부분은 좀 살짝 2억짜리 차인데 약간 이런 디테일에도 좀 신경 써줬으면 어땠을까.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나우카의 정성호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운이 좋게도 저희가 이번에 이제 i7 차량 시승 행사에 이렇게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이번에 i7 이렇게 런칭이 되면서 디자인도 실물을 볼 수 있고 또 이렇게 시승도 해볼 수 있다고 해요. 저희가 또 이런 시승기를 또 찍어 보려고 한 걸음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자, 오늘 차량 이어서 바로 소개시켜드리면 이 차량입니다. 자, BMW i7 차량인데요. 이 차량을 소개에 앞서 저희에게 이제 소개와 설명을 좀 도와드릴 저희 나우카 제휴 BMW 대리님이신데요. 이게 제가 사정상 대리님의 프라이버시 보호 때문에 얼굴은 나올 수 없다는 점 참고 좀 바랄게요. 와, 드디어 저희가 이렇게 i7을 이렇게 보게 됐는데, 네. 시승에 보게 됐는데, 와, 확실하게 디자인적으로 부분 보면은 이게 EQS랑 우리가 비교를 하잖아요. 네. EQS보다는 훨씬 더 웅장함이 있는 것 같아요. 디자인적인 포인트로 되게 멋있게 나온 부분도 있고, 아무래도 이제 소재, 크리스탈 소재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더 웅장하고, 그리고 이전 모델에 비해서 되게 올라와 있어요, 얘가. 얘가 되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웅장한 느낌을 받으시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i7과 같이 등장하면서 7 시리즈도 풀체인지가 되었잖아요. 네. 이런 부분도 보면은 이제 2열 쪽 부분 이제 문을 열게 돼도 이렇게 자동적으로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사람이 있으면 안 열려요, 이게. 네, 밑에 네. 센서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있으면은 멈춰집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제 하단부 쪽을 이렇게 보시게 되시면 이제 우리 사이드 패널 쪽 보면 이게 또 센서 라인 쪽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녀분들, 좀 어리신 자녀분들을 키우시는 분들은 자녀분들이 이게 앞에 있다가 문 열게 되면 또 안전의 위험성이 또 있기 때문에 이 BMW는 이번에 이런 기술까지도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제작을 한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단점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저희 좋은 것만 말씀드리지 않아요. 저희 그랜저 영상에도 다 좋은 것만 말하냐, 너네 차팔이야, 이런 말씀하시 저희 굉장히 억울합니다. 저희도 단점 보면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번 7 시리즈가 사실 i7 말고도 이번에 740i도 이제 이 자동 도어를 이렇게 열게 되면은 이게 좀 뻑뻑해요. 그래서 좀 세게 눌러줘야 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뭐 안전을 생각한다 해가지고 좀 늦게 열리긴 하는데 또 안 열릴 때도 이게 안 열리는 그런 부분도 이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도 되게 묵직해요. 만약에 이게 고장 나거나 잘 안 열릴 때는 좀 닫기도 약간 좀 힘을 줘야 돼서 어린이나 노약자분들 같은 경우는. 근데 이게 네. 생각보다 무겁잖아요. 문이 네. 묵직한데 여기에 저희도 전자 센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살짝만 밀으셔도, 진짜 네. 살짝만 밀으셔도 이렇게 닫혀요. 소프트 클로징 도어까지 있기 때문에 그냥 닫힌 거예요. 그러셨구나. 그래서 그거는 네.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i7 전기차다 보니까 이렇게 보면은 이제 AC, DC, DC 콤보가 이제 들어가고 완충이냐 급속 충전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꽂으면 된다고 합니다. 이게 또 테슬라랑 또 비교를 해보면은 참 좋은 게, 테슬라는 전용 이제 그 슈퍼차저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i7은 기존 전기차처럼 그냥 우리 뭐 주민센터에 있는 그런 충전기로도 충분히 충전이 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참 좋은 것 같네요. 자, 이제 후면부를 이렇게 보여드리게 되면은요, 60은 뭔가요? 60살만 살아는 그런 내용인가요? 이제 저희 그냥 출력이나 이런 등급을 매길 때 사용하는 숫자라고 봐주시면 되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50, 60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출력이라든지 성능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리고 저희가 또 영상에 앞서서 또 이번에 7 시리즈 i7부터는 디스플레이 키가 안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심플한 디자인 키가 2개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원래 디스플레이 키는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가 있지 않았나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있었는데 요새는 좀 빠져갖고 들어오다 보니까, 네. 말 그대로 그 스마트 키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실 때 그냥 별로 없어요. 요새는 다 핸드폰으로도 연결해갖고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거는 처음에는 디자인이 이뻐갖고 많이 들고 다니시는데 결국에는 그냥 일반 조그마한 키를 결국에는 많이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하고 그런 부분이 많이 참고가 되었고, 그냥 심플하게 이런 키로 나오셨다고 보시면 되고, 그 안에 있던 기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휴대폰에서 사용하실 수 있게 변경이 됩니다. 휴대폰으로 이제 어플리케이션으로 연동해가지고 하는 걸로 네, 바뀌었다. 맞아요. 키 자체는 심플하게, 굉장히 심플해졌습니다, 진짜. 디자인도 나쁘지 않아요. 이렇게 생겼고, 후면부는 이렇게 생겼고요. 옆에 이제 트렁크랑 열림 버튼, 그리고 이제
비상 전조등 버튼까지 이렇게 달려 있고요. 트렁크 라인 쪽 한번 보게 되면 이것도 퀵 모션 되나요? 킥모션. 퀵 모션? 네. 네, 이거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잠깐만요. 열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장난기가 많아서. 네. 아무튼 트렁크 공간을 열어봤는데 확실히 이 전기차가 트렁크 공간은 좀 협소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i7 세그먼트와 비교를 했을 때 EQS랑 또 비교를 해보면은 EQS보다는 이제 트렁크 용량 자체가 좀 높다고 하는데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기차나 내연기관이나 원래 전기차는 전기차 플랫폼이 따로 있고 그러잖아요. 네. 저희는 아예 통합을 시켰어요. 그래갖고 전기차나 내연기관이나 트렁크 차이가 크게 없어요. 그게 장점. 보통 이제 전기차라고 하면 배터리가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그렇죠. 트렁크 공간이 되게 협소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는 그런 부분을 많이 줄였다고 보시면 되고. 알겠습니다. 트렁크 공간 그렇고 외관은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게 사실상 여러분들은 영상을 보셨겠지만 실제로 이렇게 보시면은 확실히 이 i7이 주는 압박감 자체는 이제 실물을 영접했을 때 더 크게 다가오는 것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2열 쪽 라인을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자, 2열 쪽으로 이렇게 앉아 보시게 되시면 일단 뭐 아무래도 대형 세단에 속하다 보니까 뒷공간은 굉장히 넓습니다. 예, 레그룸 자체는 뭐 무릎 공간 얘기할 것도 없고 전고 쪽 라인이 아무래도 이번에 7 시리즈보다 좀 커졌죠. 네, 제가 지금 덩치가 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불편한 감은 없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제가 또 되게 좋았던 게 뭐냐면은 이제 2열 컴포트 시스템을 이렇게 디스플레이로 조작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시트, 이런 블라인드, 그리고 이제 이런 앰비언트 라이트 부분에서도 있어가지고 굉장히 조작이 간편하게 되었다. 마이 모드에서도 이렇게 간편하게 조작을 할 수 있다는 점이 또 이 7 시리즈만의 또 장점으로 보여지고요. 자, 그리고 이 부분도 신기한 게 이제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컵홀더가 이렇게 앞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근데 좀 살짝 여기서 아쉬운 건 뭐냐면 컵홀더가 좀 작아요. 근데 요즘 우리 보면은 이제 뭐 컴포즈 커피, 메가 커피, 굉장히 큰 커피를 먹는데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한 적어도 스타벅스의 톨 사이즈 정도만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핸드폰 무선 충전 패드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시트를 보여드리게 되면은 이렇게 퀄팅으로 최고급 가죽 소재를 썼기 때문에 가죽이 어떤 재질이에요? 이거는 네. 재질이 메리노 가죽이에요. 메리노 가죽이면은 양가죽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양가죽이요? 네, 양가죽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저희 BMW에서 최상급 시트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질감이라든지 이거 만져보시면 되게 부들부들 하실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쿠션감이 있어갖고 그러니까요. 네, 승차감 쪽에서 굉장히 편리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진짜 편합니다. 이게 메리노 가죽이 이제 양가죽으로 썼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쉽게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샤넬이 있죠. 샤넬도 양가죽을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샤넬 그 퀄팅 느낌도 약간 좀 있어 보이는 것 같고, 그리고 소재 자체도 굉장히 푹신푹신합니다. 이렇게 놓아서 있을 때도 전혀 이제 진짜 편합니다. 이게 진짜 잘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열 이제 여기 시트 쪽도 보시기, 이걸 열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C타입 포트랑 들어가 있어가지고 핸드폰 충전도 편하게 이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단점은 뭐냐? C타입 충전 포트가 여기 있어가지고 핸드폰 보면서 이렇게 하기 좋겠지만 이제 올려놓을 때 이 핸드폰을 충전하면서 올려놓을 공간이 마땅히 그렇게 좀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네, 그런 단점이 있는 것 같고. 라운지, 네. 네. 퍼스트 클래스 1등석 시트라고 봐주시면 되고, 네. 자 하면서 밑에가 올라오고 다리를 쭉 펴실 수가 있게, 여기가 제일 상석이잖아요. 그쵸. 오른쪽이. 그러니까 그렇게 세팅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 C타입 충전하다가 네. 갑자기 시트가 앞으로 가면 여기 시트도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올라오고 있고, 뒤로 젖혀지고 있어요 지금. 뒤로 젖혀지고 있고, 이거 지금 현재 발판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거를 사용하시는 경우는 이제 기사분들이 계시거나, 그래갖고 네. 운전석에서는 되게 시야가 좁아져요. 네. 오른쪽을 거의 못 보시는 형태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갖고 주의가 필요하신 부분이 있긴 합니다. 와, 이거 너무 편한데요 진짜 이거. 자, 이제 나머지는 1열로 한번 넘어가서 1열도 한번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좀 이 센터 패시아는 어떤가요 혹시? 센터페시아 같은 것도 보시면은 저희가 원래 기존에 사용하셨던 뭐 되게 복잡하고 단축키 같은 게 전부 다 사라졌어요. 사라지고 이제 사용하실 수 있는 부분은 전부 다 화면 안에서 화면 안에서 사용하실 수 있게 다 변동이 되셨고, 처음에는 이게 어려우실 건데 막상 사용해 보시면은 되게 간단하고 심플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주행 설정이라든지 차량 상태 아니면 실내 카메라 이런 것도 전부 다 확인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확인하시는 부분도 바뀌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스마트폰을 요새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처럼 그렇죠. 조금 더 익숙해지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일단 이제 차량을 탑승해서 이런 뭐 디스플레이 그리고 이런 센터 패시아 그리고 변속 레버 쪽에 보게 되면은 굉장히 심플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상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그렇게 심플한 차량은 아닌데 네. 여기에 많이 이제 숨겨져 있는 거죠. 이제 네. 여기에서 사실상 뭐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어요. 이거 되게 어렵겠다. 야, 이거 나이가 있는데 나이 먹은 저 노인네들 어떻게 이용하냐? 뭐 이렇게 댓글 반응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근데 우리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제 스마트폰이 보급화된 시기를 생각해 보면 와, 그거 어떻게 사용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보세요. 다 사용하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저도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보시면은 뭐 되게 어떻게 보면 간단해요. 이런 조명을 바꾸고 싶다 하시면은 네. 말 그대로 실내 조명을 적혀져 있는 부분 터치를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독서 등 이런 부분을 전부 다 확인하실 수가 있고, 특히 이런 앰비언트 라이트를 네. 바꾸고 싶다 하시면은 네, 앰비언트 이렇게 나오시고 색상도 되게 다양해졌어요. 네, 그전에는 저희가 7가지 색상 정도밖에는 없으셨는데 맞아요. 이제 뭐 라벤더 아니면은 플라밍고 뭐 이런 식으로 색상도 되게 다양해졌기 때문에 조금 취향에 맞게끔 사용해 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앰비언트 라이트도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은 다 크리스탈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 전동 시트 자체도 이렇게 크리스탈로 되어 있는데요. 원래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앰비언트 라이트는 벤츠다. 그 솔직히 인정했거든요. BMW 옛날에 보면 조금 해가지고 비노출로 이중 이상했는데 이 7 시리즈부터는 전 이 벤츠보다 나은 것 같아요. 이 크리스탈로 돼 있어서 화려해지셨다고 보시면 되고, 네. 그리고 기존에 바뀌신 것도 이제 저희는 의자 쪽이 이제 시트 포지션 조절하시는 게 있었는데 이제 네. 이게 위로 올라왔어요. 벤츠처럼. 벤츠처럼 위로 그러네요. 올라가고 네. 여기서 조절을 해주시면 되고, 네. 조금 세부 조정 같은 거는 이제 이 버튼을 눌러주셔갖고 그러면 화면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세부 조정하실 수가 있어요. 조금씩. 이제 조금 더 이제 이런 단순한 조작으로 하실 수 있는 것보다 이렇게 터치 형식으로 사용해 주실 수가 있고, 그리고 마사지 기능도 네.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마사지 뭐 원하시는 대로 사용해 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웃겼던 게 뭐냐면 요게 뭔지 궁금했거든요. 요 버튼? 이 버튼 누르게 되면은 여기 컨트롤 박스가 네, 말 그대로 글로우 박스를 여는 기능인데 네. 이게 원래는 여기에 이렇게 당겨갖고 여는 방식이었는데 네. 이제 이걸로 터치 형식으로 바뀌었는데 네. 만약 저도 이건 좀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게 될 거면 닫는 것도 전동으로 될 수 있게끔 네.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되게 아쉬웠던 게 이런 부분을 이렇게 눌러 보면은 뭔가 약간 좀 달랑달랑거리는 게 약간 있는 것 같은데, 특히 여기 측면 쪽에 보면 이렇게 이게 약간 이게 좀 움직이는 게 좀 약간 살짝 달랑달랑거렸어요 이게. 예, 요거 부분은 좀 살짝 2억짜리 차인데 약간 이런 디테일에도 좀 신경 써줬으면 어땠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자, 이렇게 저 이제 i7 차량을 이렇게 또 시승하게 되었는데요. 야,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S랑 시승감의 차이는 어떻게 될까요 혹시? 우선 승차감이나 주행 질감에서 차이가 많이 나실 텐데 네. S 같은 경우에는 되게 묵직한 편이에요, 나가실 때. 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단점으로는 S가 이제 나가실 때 터보렉 이런 조금 딜레이가 어느 정도 있는데 네. 저희는 그런 딜레이가 최소한으로 되어 있고 쭉 나가시면은 한번 네. 밟아보시면은 경쾌하게 이야. 나가요. 네. 근데 이제 i7이다 보니까 무게가 많이 무거워요. 네. 그리고 조금 묵직한 부분은 가솔린에 비해는 조금 더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전기차의 또 아무래도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네. 주행 가능한, 그러니까 완충 시에 주행 가능한 거리적인 부분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완충 시에 주행 가능한 거리가 몇 킬로 정도 되죠? 이제 이게 완충을 했을 경우에 주행 가능한 거리는 438km로 이제 인증을 받았고,
이제 날씨에 따라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조금 갭 차이는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많이 추운 겨울날에는 조금 줄어들으실 수도 있고, 날씨가 좋은 날에는 많이 늘어나실 거예요. 이게 EQS랑 그러면은 주행 가능 거리가 거의 비슷한가요? 비슷한 편이에요. 비슷한데 이제 EQS랑은 이제 조금 차이가 있는 편이죠, 아무래도. 근데 거리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리는 거의 비슷하다. 네. 근데 저도 이제 EQS를 타고 또 이번에 또 i7을 좀 처음 타봤는데 네. 제가 느끼기에는 이 정숙함 자체는 좀 i7이 좀 더 좋은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두꺼운 무엇인가가 네. 뭐 두꺼운 그런 이제 고급적인 집이 나를 포근하게 감싸준다. 뭐 그런 느낌. 좀 그런 게 좀 들기도 해요 지금. 그 차이가 이따가 이제 음악을 켜보시면은 느끼시겠지만 저희가 방음이 되게 잘 되는 편이에요 지금. 그래갖고 그런 부분이 이제 외부 소음이나 이런 게 잘 안 들리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더 느끼실 건데, 네. 이따가 음악을 여기서 보통 중간 단계로 키시면은 여기 실내에서는 되게 시끄러운 편이거든요. 네. 근데 밖에서는 안 들려요. 네, 그런 차이가 있긴 합니다. 그래갖고 이게 문이 무거운 부분도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이 방음되는 부분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문이 네. 이게 뭔가 브레이크를 밟을 때 이 울컥거림이 있잖아요. 네. 이것도 뭔가 서스에서 조정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울컥거림이 좀 덜해요. 네. 그러니까 뭔가 딱 잡아준다는 느낌이 딱 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제동을 할 때, 이게 제동을 할 때 이게 뭔가 이렇게 잡아준다. 그런 느낌이 좀 살짝 있습니다. 오, 방금도 이렇게. 예. 아무래도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행 성능이나 이런 네. 주행 거리, 이런 충전 속도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승차감, 결국 자동차잖아요. 네. 자동차이기 때문에 승차감이 되게 중요해요. 음. 근데 전기차 같은 경우에 이제 멀미가 되게 심한 편이에요. 그렇죠. 멀미가 되게 심한 편이고, 그런데 이제 저희 차량 같은 경우에 뒷좌석 타보시면은 멀미가 그렇게 심한 편은 아니실 거예요. B는 배터리 모드예요. 네. 배터리 모드라고 해주시면은 회생제동이 강하게 들어가요. 대신 장점은 원페달로만 주행을 하실 수가 있어요. 브레이크를 사용 안 하시는. 네. 그래갖고 이 회생제동을 높음을 해주시는 거랑 똑같은 이제 제동이 들어가시는데, 차이가 어떤 거냐면 이 배터리 모드는 브레이크 기능으로도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네. 회생제동 높음 같은 경우에 멈추지는 않아요. 음. 브레이크처럼. 네. 그래갖고 얘 같은 경우에는 브레이크를 떼시고 악셀로만 뗐다 밟았다 원페달 말 그대로 그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원래 HUD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에 S클래스가 나오면서 그 이제 뭐랄까 그 HUD의 기술력이 BM에서 벤츠가 더 좋다라고 이제 소비자들의 그런 의견이 넘어갔는데, 네. 이번 BMW가 좀 자존심이 상했는지 HUD가 굉장히 정보가 되게 많이 뜨면서 더 예뻐졌어요. 네. 예, 표시하는 것도 더 많아졌고 이 HUD를 보는 그런 맛도 좀 더 강해졌달까? 네, 그런 좀 느낌이 나네요. 네, 맞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차량 대비해서 고객님들께서 많이 만족하시는 포인트가 HUD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HUD는 저희 같은 경우에 되게 직관적이고 되게 인지하는 정보가 되게 빠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갖고 되게 만족감이 높으셨는데, 뭐 말씀하신 것처럼 벤츠도 이제 페이스리프트 되고 점점 업그레이드 되고 있긴 한데, 아직까지는 HUD는 저희가 최고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게 사운드가 입체적으로 돼 있어가지고 진짜 영화가 온 것 같아요. 만약 조금 더 네. 크게 하시면은 자, 오늘 이렇게 i7 차량 리뷰를 한번 해보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외관 그리고 실내 시승까지 해봤을 때 총평은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대형 플래그십 전기차를 한다고 하면은 EQS보다는 i7 쪽에 좀 더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뭐 차는 물론 벤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선호도를 보면은 이제 아무래도 BMW보다는 벤츠가 좀 더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하지만 EQS가 좀 더 너무 아쉬웠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뭐랄까 i7은 대안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뭔가
제가 전기차에 대해서 좀 사실상 좀 정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 대리님께 여쭤봤는데 이 본네트를 열려면 어떻게 열어야 되냐고 여쭤봤는데 이 본네트가 안 열린다고 합니다. 이게 뭔가 BMW에서 이 안에를 오픈을 하지 않으려는 그런 무언의 압박인지 아니면은 진짜 아까 왜 오픈이 안 되냐면은 고전압 이제 배터리가 들어있다 보니까 안전상의 이유로 열리지가 않는다고 하셨는데 저는 왜 열리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워낙 내연기관 차량들만 이렇게 리뷰하다 보니까 전기차는 좀 생소하지만 아무튼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래도 BMW가 좀 이번에 잘했지 않아 이런 생각도 들고요. 오늘 네, 리뷰 이렇게 부족하지만 이 리뷰를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나우카의 정수호 대표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